네, 광주 전남 지역의 이슈를 이야기해보는 시간 시사 포커스입니다. 오늘은 광주시의 복지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광주시의 복지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9월 7일은 사회복지의 날입니다. 올해로 20회를 맞이했는데요. 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복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복지란 그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정신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복지는 시혜적인 것이 아니고 국민이 누려야 될 당연한 권리죠. 생각해 보면 어렵고 힘들게 생활하는 국민들이 보다 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라고 한다면 모든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의 날이 제정된 지가 20년이 지났는데요. 지난 20년 동안 사회복지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고 복지 서비스도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우리는 소위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사건들을 접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생활고나 또는 가족 돌봄의 어려움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그런 뉴스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어떤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의 책임성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현재 문재인 정부는 포용적 복지 국가 실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복지 확대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광주시는 이에 발맞춰 가고 있는지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문재인 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국가 비전이 혁신적 포용 국가입니다.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새로운 국가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포용적 복지국가 전략에는 취약계층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해서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여보겠다 하는 것 등이 이제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광주 또한 정부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서 지역 실정에 맞게 그런 것들을 능동적으로 소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려면 우선적으로 복지행정의 혁신이 필요할 테고요. 또 공직자들 역량 강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복지와 경제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 서비스원 설립 같은 경우에 시민들에게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또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확충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광주형 일자리 제2탄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우리 지역 현실에 맞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중앙정부 포용적 복지 정책을 지역에 연착륙시키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최근에 광주혁신추진위가 광주시의 제5차 시정혁신 권고문을 발표하고 광주형 복지 모델 구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혁신 권고문은 기본적으로 이제 광주광역시 복지 발전을 위한 로드맵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권고문에서 복지 행정에 대한 컨트롤 타워 부재나 또는 전문 인력의 부족, 그리고 자치구와 협업 체계 미비, 민간 복지 현장의 공공성 부재 이런 것들을 이제 광주 지역 복지 행정이 해결해야 될 그런 혁신 과제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에 기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혁신 권고문은 광주시의 복지 행정의 혁신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하는 문제나 광주복지재단 혁신 등의 현안과 더불어서 민간 복지기관의 혁신까지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혁신 권고문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주체는 광주광역시일 텐데요. 민간 복지시설의 공공성 강화라고 하는 문제도 시가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그 성패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시가 강력한 혁신 의지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혁신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당장에 시급한 과제라고 한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이고, 더불어서
이해관계 당사자나 지역사회 각계각층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이 혁신 권고문에 그치지 않고 광주 지역 복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부 차원에서 광주시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더욱 신경 써야 할 내용하고 정책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정부 포용적 복지 정책 확대에 따른 가장 큰 문제점은 저는 예산 분담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 정부가 책임져야 될 그런 복지 예산을 지방 분권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지방 정부에게 재정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그런 지자체한테는 커다란 타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러다 보면 결국에는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복지 서비스가 더욱더 좋아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은 오히려 복지 서비스가 더욱더 열악해지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복지에서도 격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 재정에서 정부 책임주의가 반드시 실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에서도 진정한 지방 분권이 이루어지려면 충분한 재정 지원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래야 균등한 사회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고 사회 복지도 전 국민의 어떤 관리 확대라고 하는 차원에서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광주시의 복지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